사린가스의 효과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피리도스기민 브로마이드인데, 이 물질이 이라크 말고 네. 다른 민간에서도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사린가스를 네. 이 사건 때문에 처음 듣게 됐어요. 아, 어떤 사건이죠? 옴진리교 사건 네. 때문에 저는 처음 사실 그때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오음진리교가 사이비 종교단체죠. 이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1990년대 중반 월요일 아침 8시 일본 도쿄 지하철에 이 사린가스를 살포를 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약간 광신도 단체이기 때문에 사린가스를 결국 살포를 해가지고 실제 사망자들도 좀 나왔죠. 근데 다행히도 이때 관계 당국에서 대처를 좀 빨리 한 편이에요, 사실 말해서. 일단 해독약을 급하게 수배를 했고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해독약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아트로핀 말고 프랄리독심이라고 하는 해독약도 좀 먹어줬어요. 프랄리독심은 사린가스가 개발된 계기가 살충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관련된 물질이 농약으로도 또 많이 또 개발이 됐었거든요. 사린가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프랄리독심은 뭐냐면은 농약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치료하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 사린가스에 대한 해독제로 쓸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오음진리교 교주는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죠. 사실 사린가스 같은 독가스를 우리가 접할 일이 평소에 없잖아요. 네. 뉴스든 뭐든 간에. 근데 방금 이항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독가스가 민간에 쓰였다는 것.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그렇죠. 사건이었죠. 자, 사린가스가 한번 쓰이고 나니까 화학 무기가 민간에도 쓰일 수 있구나, 테러에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더 조심하게 됐어요. 관계자들이 이걸 단속을 하고 관련된 테러, 방첩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 9.12 사태는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9.12 사태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한 방송국에 생화균이, 탄저균 같은 균이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방송국이 폐쇄가 되고 거기서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화학 무기가 생화학 무기, 좀 넓은 의미에서는 생화학 무기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테러에 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를 배송했는데 열면 나오도록 하는. 네, 그런 식이죠. 지금은 이제 관계자들은 우편물 그 전에 다 검사를 하잖아요. 폭발물이든 혹은 독극물이든 다 검사를 하잖아요. 미리 보지만 그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9.12 테러에다가 생화학 테러까지 겹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가 되죠. 자, 그랬는데 한동안 잊고 지내던 독가스가 다시 또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계기가 있죠. 바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저는 좀 뉴스에 기억나시죠? 봤는데 예. 이게 가스로 한 건 줄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뭘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스를 이제 액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명의 여성을 고용을 해가지고 독가스를 눈과 입에다가 비비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쓰였던 가스는 이제 VX 가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사린보다도 반응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린으로 거의 끝판왕을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아닌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네요. 더 무서운 무기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VX 가스를 묻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은 살아남아요. 또 두 도망갔어요. 사람은 손으로 썼잖아요. 네. 손은 피부가 막고 있잖아요.
피부가 막고 있고, 이 사람들의 설이 좀 달라요. 그 VX 가스에 원료 물질을 넣어서 체내에 합성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그런 기술 없다, VX 가스를 둘 다 그냥 썼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물질이 됐든 간에 원료 물질도 위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다 그냥 도구로 이야기를 할 건데, 손은 그래도 우리가 피부가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 씻으면 거의 다 독극물들 씻겨 나가잖아요. 근데 눈에다 비볐어요. 김정남이 눈에다가. 아유, 눈은 피부가 막지 못하는 부위라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체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정남은 그로부터 30분 후에 급격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가지만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독가스 화학무기 종류가 저희 네. 처음에 염소 네, 있었고 타분 네, 있었고 살인 있었고 네. 이제 VX 가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 그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어. 독성이 강하고 더 은밀해지고 있죠.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은밀한 게. 자, 그런데 이 VX 가스로 끝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정말 또 끝이 없어요. 거짓말요. 더 강력한 독을, 더 은밀한 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20년에 이슈가 됐던 알렉세이 나발니 중독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러시아 톰스크라고 하는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모스크바까지 갈 예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차를 한 잔 마셨고 그리고서 탑승을 했습니다만 탑승하자마자 이륙하자마자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게 돼요. 한 10분 만에 구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을 느낀 다음에 쓰러져요. 심장 박동도 좀 이상하고 어떡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는 건 무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3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죽는 게 분명하죠. 네. 근데 이 비행기 기장이 또 그에 따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비행기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단 의사를 찾고 그 다음에 바로 가까운 공항으로 내려서 환자를 이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바닷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육지이기 때문에 이 톰스크 공항을 출발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인근에 있는 좀 다른 도시 이름이 비슷한데요. 옴스크라고 하는 공항에 긴급 착륙을 합니다. 오, 대처가 빨랐네. 네. 다행입니다. 대처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 옴스크 공항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의료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긴급 환자가 있고 독극물에 중독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을 준비시켜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응급 구조팀들이 이 알렉세이 나발니를 호송을 합니다. 구성되는 지금 장면이 찍힌 네, 거죠? 찍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병원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러시아에서의 치료를 거부를 하고 결단을 내려요. 베를린으로 갑니다. 독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알렉세이 나발니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를린이 거기서 응답을 해가지고 독일의 병원 의료진이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살리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증상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둬요. 보면 기록된 자료들이 있었으니까 일단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어요. 체온이 내려가서 그래요. 체온이 내려가도 땀이 나거든요. 체온이 34.5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은땀 같은. 네, 식은땀이죠. 네. 34도 너무 낮잖아요. 네. 체온이 1도만 오르내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체온이 그 정도로 내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천천히 뛰고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 제 속도로 뛰어줘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호흡 곤란. 그러니까 이 중에 호흡 곤란 같은 경우 인공호흡기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어떻게 살리는 데는 괜찮은데 다른 증상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의식불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베를린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합니다. 처음 쓰러지고 나서 26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나름 관계자들이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행이네요. 가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다행히도 살려내요. 다행이다. 이때 쓰였던 약물이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프랄리독심을 아까 일본에 썼다고 하고 했잖아요. 유럽에서는 프랄리독심과 유사한 약물 오비독심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을 써요. 역시 농약 해독제죠. 농약 해독제 처음에 일단 긴급하게 쓰고 이건 무난한 해독제니까 긴급하게 썼는데 막상 이제 혈액 검사해 보니까 이게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해독제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후 치료제, 사후 해독약 아트로핀이라고 불렀었죠. 네. 아트로핀을 이제 투여를 합니다. 심장에 막. 이때는 심장까지는 안 하고 정말 급할 때 한 번 하는 거고 네. 계속 하면 죽어요. 아, 그렇군요. 네, 찔리면 네. 죽어요.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트로핀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그러면서 사람 통증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좀 살려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해독제 용량도 낮추고 그 다음에 진통제도 조금 약한 계열로 바꿔요. 거의 타이레놀에 쓰는 그런 아스타미노펜이죠. 그런 성분으로 바꾸고 좀 일반적인 약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점점 더 약한 약을 써가면서 이 사람을 결국 살려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의식을 되찾게 되죠. 자, 되찾고 나서 이 독일 의료진은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당신의 증상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은데 괜찮느냐. 알렉세이 나발리도 여기에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제 또 이 독에 중독될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이 독에 대한 어떤 기록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게 좋겠죠. 자기 살려준 사람인데 설마. 그쵸. 잘 살려준 사람인데. 그쵸. 뭐 그런 인지상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동지들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 본인 가족들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데, 이런 정보를 널리 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결과가 그해 12월 22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름도 간단해요. 노비촉 너브 에이전트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안 간단한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간 좀 빵 터졌습니다. 네. 네, 여기 노비촉이라고 하는 단어는 뉴톡신이에요. 새로운 독이다. VX를 능가하는 새로운 독에 중독됐고, 이 독에 중독된 사람을 해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 살렸잖아요. 어떻게 살렸는지 관련된 자료들을, 자기들의 기록들을 다 남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자료죠. 진짜 귀중한 성공 사례. 그쵸. 네. 귀중한 성공 사례가 됩니다.